네, 시청자와 함께 시장에 대해서 공감하고 함께 전략을 만들어가는 시간입니다. 마켓 공감 SK프렌즈 클럽 윤종빈 센터장 그리고 와우넷 황성호 전문가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자, 2012년도 오늘까지 해서 4거래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남은 4거래에 어떤 변수 저희가 좀 집중을 해서 살펴봐야 할까요? 제가 답변을 좀 드려볼까요? 네. 일단 4거래일밖에 남지를 않았는데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또 월요일 날에는 1시에 또 조기 폐장을 합니다. 그래서 미국은 실질적으로 한 3일 정도밖에 남지를 않은 그런 또 상황이고 한데, 일단 여전히 재정절벽과 관련된 그 노이즈가 좀 가시지를 않고 있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이 부분들이 그 미국 같은 경우에는 27일 날에 다시 좀 이 의회가 열리게 될 텐데요. 그때까지 계속해서 이 협상이 물밑에서는 계속 좀 진행이 되기는 할 텐데, 과연 이 부분이 부분적인 합의로 남아 올해 안에 그 좀 이 마무리를 지을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시장에서는 촉각을 상당히 곤두세울 수밖에 없겠고요. 이런 부분들 때문에 주 후반부에 가서는 또 증시에서의 일종의 좀 변동성 요인으로 그렇게 작용될 소지가 많다라고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일단 이 배당락이 이번 주 목요일에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배당락 이후에 그 이전까지는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워낙 강하게 유입이 됐습니다. 프로그램 비차익을 통해서 매수가 대규모로 유입이 됐는데, 이러한 이 외국인의 매수가 배당락 이후 시점에서도 계속해서 유입이 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지켜볼 필요가 있고요. 여기에다가 한 가지 더 좀 생각을 해보면은 1월장을 대비해서 1월 달에는 역대적으로 소형주들 강세가 두드러지게 연출이 됐었던 상황이기 때문에, 이 1월장을 대비한 이 소형주들 쪽에서의 그 수급 개선 흐름이 좀 이번 주에서부터 어느 정도 진행이 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좀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남은 기간 동안 어떤 포지션을 잡기보다는 시장에 대한 이슈들을 좀 점검하고 넘어갈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고요. 자, 황성호 전문가는 12월 마지막 증시 어떻게 전망하고 계시나요? 12월 마지막 증시 4거래일밖에 이제 남지 않았는데요. 제일 큰 이슈는 지금 재정절벽 관련해서 이제 문제가 될 것 같은데, 이제 긍정적이나마 아마 왜냐면 감세 표준안에 의한 그 소득 수준에 따른 그 분류가 지금 문제가 되는데, 일단 공화당 쪽에서는 플랜 B를 포기를 했고, 그 금액 자체가 상향되냐 하향이 되냐 이 부분만 남겨두고 있기 때문에 좀 긍정적으로 좀 타결되리라고 보고요. 4거래일 동안 집중해야 될 것은 1, 2월 달을 대비해서 이제 중소형주가 이제 수익률이 더 좋을 것을 예상을 하는데, 거기에 대한 움직임이 어떻게 나타날 것인지 거기에 훨씬 더 초점을 맞추시는 게 좋은 전략으로 생각됩니다. 네, 재정절벽에 대한 낙관론을 좀 기대를 해볼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오늘 마켓 공감 주제와 참여 방법에 대해서 먼저 확인을 해보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효진 캐스터가 준비하고 있는데요. 김효진 캐스터. 네, 안녕하세요. 마켓 공감 김효진입니다. 12월 마지막 주입니다. 2012년 잘 정리하고 2013년 대비해야 할 주제인데요. 그래서 오늘 마켓 공감, 오늘의 주제는 바로 1월 포트폴리오 전략입니다. 그럼 두 전문가 의견 함께 살펴보시죠. 네, 먼저 SK프렌즈 클럽 윤종빈 센터장 의견입니다. 중소형주 중심의 전략 제시해 주셨고요. IT 부품과 중국 소비 관련주에 관심 가져야 한다는 의견이고요. 네, 다음은 와우넷 황성호 전문가 의견입니다. 역시나 중소형주 중심의 전략 제시해 주셨는데 종목은 좀 다릅니다. 정책 관련주에 관심 가져야 한다는 의견입니다. 네, 투자자 여러분들도 1월 포트 전략에 대한 다양한 의견들 가지고 계실 텐데요. 지금부터 와우넷 메신저 접속하셔서 공감하는 전문가에게 투표 부탁드립니다. 네, 참여 방법은요. 먼저 검색창에 와우넷을 입력하신 후 와우넷을 클릭하면 사이트가 나타납니다. 클릭해서 접속해 주시고요. 로그인 하신 후 상단 메뉴에 메신저를 클릭하면 다운로드 페이지가 나옵니다. 클릭 후 잠시만 기다려 주시면 메신저가 설치됩니다. 네, 그럼 공감하는 전문가에게 많은 투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지금부터 와우넷 메신저에 접속하셔서 공감하는 전문가에게 투표를 부탁드립니다. 자, 두 분 모두 1월 중소형주가 중심이 될 것이다 전략에는 일단 공감을 갖고 계시는데요. 윤종빈 센터장부터 1월 포트폴리오 어떻게 꾸며 나가야 될지 전략을 좀 살펴보시죠. 네, 역대적으로 12월의 경우는 대형주 중심의 장세가 펼쳐지는 그런 흐름이었고요. 이번에도 역시 마찬가지의 상황이 전개가 됐습니다. 반면에 1월 달 같은 경우는 앞에
앞에서 이제 언급됐다시피 중소형주 중심의 강세 구도가 뚜렷이 전개되는 그런 역대적인 흐름을 봐왔었고요. 요번 1월장에서도 마찬가지의 상황이 연출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일단 프로그램과 관련해서 시장에서는 많은 좀 우려를 가질 수밖에 없는 그 상황이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이제 외국인 투자자를 중심으로 한 프로그램 매수가 집중적으로 유입이 되면서 뭐 차익이든 비차익이든 상당 부분 좀 쌓여 있는 그런 상황인데, 뭐 예를 들어서 차익 거래 같은 경우에는 현재 11조를 넘는 그런 잔고를 쌓아놓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주식 프로그램 매수 차익 잔고 수준을 이제 얘기를 하는 부분인데요. 때문에 이 배당락 이후에 뭐 1월 달로 접어들면서 이와 관련해서 이제 프로그램 매도 물량이 나올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오지를 못했었던 그런 물량들이 1월부터는 좀 출회될 여지가 꽤 있지 않느냐 해서 이런 부분들이 시장 수급상에서의 일종의 좀 부담 요인으로 작용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거기에다가 미국의 그 재정절벽 이슈 같은 경우에도요, 올해 넘어가기 전에 뭐 부분적으로는 좀 타결이 될 수는 있을 텐데, 전체적인 어떤 합의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내년 연초 시점까지 계속해서 관련 노이즈가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점도 하나의 심리적 부담 요인으로 작용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때문에 1월장에서는 그동안 많이 빠져 있었고 시장에서 소외되었었던, 하지만 실적이 좋은 그런 중소형주들의 경우는 분명히 좀 올라설 수 있는 그런 어떤 여지가 상당히 많다라고 이렇게 받아들일 수가 있겠고요. 그 관련 종목들을 시장에서는 계속해서 찾아 나서는 그런 작업이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1월 시장의 핵심 화두와 함께 우리가 좀 유의해야 할 점도 함께 들어봤고요. 황성호 전문가 얘기도 한번 들어보죠. 1월 증시, 제가 전체적인 그림 어떻게 그려나가는 게 좋을까요? 자, 지금까지 그 연초에 1, 2월 달에 증시를 살펴보면요. 1, 2월 달에는 그 중소형주가 상대적으로 대형주보다는 좀 강세였던 장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연초에 대한 신사업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주가가 급등하는 경우가 많이 나왔었고, 그렇기 때문에 1, 2월 달은 중소형주 위주로 포트폴리오를 편입하고, 3월 달부터는 이제 그 실적주, 대형주 관련 포트폴리오 전략을 구사하시는 게 바람직한 전략이라고 생각됩니다. 네. 마켓 공감 어떤 의견에도 공감이 가시나요? 설문조사에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저희는 이 시각 주요 뉴스를 듣고 열띤 토론과 함께 시청자 의견까지 들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국내 주식형 펀드에서 16거래일째 돈이 빠져나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금융투자협회는 지난 20일 기준 상장지수 펀드를 제외한 국내 주식형 펀드에서 1,567억 원이 이탈해 16거래일째 순유출이 이어졌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새해를 앞두고 연말 차익 실현 환매가 이어진 탓으로 풀이됩니다. 정부의 부채 비율이 OECD 평균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기획재정부는 지난해 일반 정부 부채 규모가 468조 6천억 원으로 GDP 대비 37.9%를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미국과 일본, 독일의 GDP 대비 부채 비율보다 2배에서 5배 적고 OECD 평균 103%보다도 현저히 낮은 수준입니다. 삼성그룹 최고 수뇌부와 계열사 사장 등 40여 명이 연말 전략회의를 엽니다. 삼성은 오는 27일부터 1박 2일 일정으로 미래전략실의 팀장급 이상 10여 명과 주요 계열사 CEO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세미나를 엽니다. 최지성 부회장이 주재하는 이번 세미나에서는 주요 경영전략 발표와 이에 대한 토론이 이뤄집니다. 현대기아차가 중국 시장에 진출한 이후 처음으로 시장 점유율 10%를 돌파했습니다. 현대기아차는 올 들어 11월까지 중국 시장에서 119만 8천 대를 팔아 시장 점유율 10.4%를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현대기아차는 올 하반기에 랑동과 K3 등 주력 준중형 신차를 잇따라 선보이며 9월에 이어 11월에도 월 최대 판매 기록을 경신한 바 있습니다. 다이렉트 차 보험 가운데 삼성화재에 대한 만족도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의 분석 결과 38세 가입자를 위한 다이렉트 자동차 보험은 삼성화재가 64만 9,790원으로 가장 저렴했습니다. 삼성화재는 보험 만족도에서도 가입 서비스와 출동 서비스 등 대부분 부문에서 최고 점수를 받으며 업계 1위를 기록했습니다.
조준희 기업은행장이 제22회 다산금융상 개인부문 대상수상자로 선정됐습니다. 다산금융상은 한국경제신문이 제정한 국내 최고 권위의 금융상으로 조 행장은 중소기업과 상생 차원에서 대출금리 인하를 주도한 점 등을 높게 평가받았습니다. 업종별 부문상은 악사 손해보험과 삼성증권, 삼성자산운용, BC카드가 각각 뽑혔습니다. 새로운 카드 수수료율 체계가 전면 시행됐지만 통신사 등 400곳은 새 수수료율이 너무 높다며 이의 신청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카드사들이 통보한 수수료율에 반발해 이의 신청을 한 곳은 SK텔레콤과 KT, LG U+ 등 이동통신사와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등입니다. 금융위원회는 가맹점 242만 개 가운데 극소수를 제외한 모든 곳이 새 수수료율 체계에 대한 협상을 타결했다며 이번 주 서면 검사를 시작으로 특별 집중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공공임대주택 건설 실적이 지난 1994년 이후 최저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부동산 정보업체 부동산서브는 지난해 공공임대주택 건설 실적이 6만 6천 가구로 최고치를 기록했던 2007년의 절반 수준에 그쳤다고 밝혔습니다. 공공임대주택 건설이 부진한 것은 토지 보상 지연 등 절차상 문제, 글로벌 금융위기 변수가 더해졌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지금까지 시각 주요 뉴스였습니다. 네, 오늘의 마켓 공감 1월 포트폴리오 전략에 대한 시청자 공감 투표는 1분 후에 마무리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둘러 참여해 주시고요. 결과는 잠시 후에 발표를 하겠습니다. 앞서서 저희가 1월 시장에 대한 전체적인 좀 그림을 그려봤었죠. 이번에는 증시의 방향을 결정질 변수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종민 센터장은 변수 어떤 것을 가장 크게 생각하시나요? 일단 12월에 그 연장선상에서 바라볼 수밖에 없겠습니다. 뭐 글로벌 증시가 다 그렇겠지만요. 과연 이제 연초로 넘어가서도 미국의 재정 절벽과 관련된 협상이 좀 계속해서 제대로 전개가 되느냐 하는 그런 부분을 시장에서는 좀 꼼꼼히 체크를 해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이렇게 바라볼 수가 있는데, 일단 그 관련된 어떤 악재성 부분들은 뭐 12월 증시에서 관련 노이즈들을 충분히 반영을 시켜놓은 그런 대목이기 때문에 설사 이쪽에서 뭐 재정 절벽과 관련된 충격이 나온다 하더라도 그 뭐 폭이라든지 규모는 크지 않을 것이다라고 이렇게 바라볼 수가 있겠는데, 문제는 12월 달까지 미국 증시의 변동성을 좀 그나마 완화시켜줄 수 있는 중심축 역할을 했던 것은 미국의 경제 지표였었습니다. 전반적으로 상당히 좋게 나왔었는데요. 하지만 내년도 1월 그리고 2월 달 같은 경우에는 경제 지표가 다소 좀 시장 기대에 못 미치는 그런 수치가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뭐 크게 실망할 필요는 없는 부분이, 이런 대목을 좀 완충 역할을 해줄 수 있는 쪽이 이제 중국의 경제 지표가 될 가능성이 크다라는 얘기죠. 즉 중국 쪽 경제 지표는 이제 좋게 나올 것이다라는 그런 측면이 되겠고요. 수급적으로는 역시 이제 외국인 중심의 프로그램 매매, 이 부분이 과연 프로그램 매도가 어느 정도가 출회될 것인가 하는 부분들에 우리가 좀 주안점을 두면서 지켜볼 필요가 있겠는데, 1월달 거래소 시장 그렇다고 해서 나쁜 상황으로 전개되지는 않을 겁니다. 네. 뭐 빠진다 하더라도 뭐 약보합 정도 수준, 그 정도 수준이 되겠는데, 다만 탄력도 면에서 상대적으로 코스닥에 비해서는 좀 저하된 그런 수준의 움직임이 나오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예상을 내려볼 수 있습니다. 12월과는 다소 다른 그림이 나올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아시다시피 12월 증시는 일단 외국인들이 주도했습니다. 17거래 연속 순매수세를 보이면서 코스피 시장이 상대적인 강세를 연출을 했는데요. 황성호 전문가, 12월과 달리 1월 수급 구도는 어떻게 될 것으로 전망하시나요? 1월 달에는 지금 지수가 거의 2000선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기 때문에 요 지금 구간 쪽에서 박스권을 뚫는 움직임이 나오려면은 일단 기관보다는 외국인의 수급 동향이 먼저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수 관련주는, 왜냐하면 지금 기관 같은 경우는 지금 매수 여력이 그다지 크지 않기 때문에 향후 개인 자금이나 이런 것들이 들어온다고 할지라도 그 자금의 여력이 대폭 늘어날지는 미지수고, 지금은 거의 외국인이 증시의 키를 좀 쥐고 있다라고 생각이 되겠고요. 일단 그 대형 업종은 외국인의 수급 동향을 잘 보시고, 테마주나 중소형주 같은 경우에는 기관이 좀 어느 정도 주도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코스닥 쪽은 기관의 매매 동향을 살펴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단 기관의 매매 동향이 코스닥에 나타난다면 이들은 중장기적인 포지션보다는 단기적인 매매 위주로 갈 것이기 때문에 아마 좀 개인 투자자들도
좀 단기적으로 매매에 임하시는 게 좋은 전략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1월 역시 외국인 주도의 장세가 될 것이다라고 설명을 하셨습니다. 저희가 과거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죠. 역사적으로 코스피 시장을 살펴보거나 코스닥 시장을 살펴보면 1월에는 중소형주가 약진을 보였습니다. 2013년에도 중소형주의 약진이 이어질까요? 네, 충분히 그런 기대를 네. 우리가 좀 가져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일단, 그러기 위해서는 갑작스럽게 없던 수급이 새롭게 갑자기 좀 튀어나올 수는 없는 대목이고요. 네. 기관이든지 외국인이든지 중소형주 중심의 어떤 구도가 전개되려면은 그 부분에 대비하는 일종의 좀 서서히 매수가 들어오는 그런 모습이 어느 정도는 나타나줘야지 됩니다. 때문에 이번 주 한 주 동안 이들의 어떤 수급이 코스닥 시장 쪽에 형성이 되는가 하는 부분을 우리가 이제 체크를 해보실 필요가 있겠고, 다행스럽게도 오늘 쌍끌이 매수가 꽤 강도 있게 좀 유입이 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1월 소형주 중심의 그런 상승세에 대한 어떤 기대감 더욱더 좀 높아지고 있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 이게 시기상으로도 좀 놓고 생각을 해보면요, 이 펀드 자금을 운영하는 그런 매니저들 측면에서도 12월 달이 교체의 시기입니다. 이 12월이 교체 시기이기 때문에 이 시점에서 새로운 그 매니저가 이제 들어와서 일단 포트를 교체를 하는 데 있어서 가장 먼저 매도를 취하게 되는 부분이 거품이 많이 껴있는 종목, 특히 소형주들에 대해서 1차적으로 먼저 좀 매도를 취하게 되는 그런 모습이고, 네. 그렇기 때문에 12월 달에 소형주 흐름이 전반적으로 상당히 안 좋은 그런 흐름이 계속 좀 나타났었던 대목이고요. 반면에 1월 달 같은 경우에는 그 새로이 들어온 그런 매니저들이 이제 포트를 다시 재구성을 하는 종목을 편입을 하기 시작하는 그런 시점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편입을 하는 데 있어서 소형주가 외면 당할 수는 없는 그런 대목이고요. 실적 네. 좋은, 그리고 향후 전망이 좋은 그런 종목들 중심으로 해서 분명히 좀 매수 진입을 하게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들 중심의 그런 구도가 분명히 좀 펼쳐지지 않겠느냐 싶습니다. 운용사의 포트폴리오 재편 시기에 맞춰서 중소형주가 약진을 보일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1월 증시에서 저희가 빼놓을 수 없는 이슈, 바로 4분기 실적 발표라는 부분인데요. 실적 시즌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 대부분 기업들의 4분기 실적은 또 어떻게 예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네, 저기 4분기 실적 관련해서는 현재는 IT 부품과 이제 스마트폰 관련 위주 종목들이 이제 좀 강세를 계속 보일 텐데, 근데 문제는 뭐냐면 지금까지 1년 내내 그 증시를 주도했던 업종 자체가 이제 IT 부품과 스마트폰 관련주, 그리고 또 게임주, 이런 종목들이었습니다. 4분기 실적은 예상치를 부합하는 약간 떨어지는 정도로 나오게 되겠지만은, 일단은 종목 자체의 고점은 이미 한 번씩 경험을 했던 종목이기 때문에, 지금 막 4분기 실적이 좋게 나갔다고 해서 당분간 쭉 상승세를 유지하기는 좀 힘들어 보이는 그런 수급적인 모양을 보이고 있고요. 근데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이들 종목을 제외하게 되면 나머지 상장사들의 그 실적 같은 경우는 아주 극히 약간의 실적 호전을 보여주거나 아니면 계속 실적이 악화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나올 것입니다. 요런 종목들이 이제 특히 대형주 관련해서 업종들이 움직이려면 일단 유가의 동향이 어느 정도 좀 움직여주는 그런 상황이 나와야 되는데, 유가가 지금 상당히 답답한 흐름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중기적인 포지션을 취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90달러를 돌파할 때 그 대형주 관련해서 실적이 호전된 예상 종목, 업종군으로 중공업주라든지 조선주, 철강 이쪽은 그렇게 접근하시면 좋겠고요. 4분기 실적에 대해서 어떤 기대감을 갖고 있다면 4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보다는 지금은 내년과 1분기 실적이 나아질 만한 종목군들을 매수하시는 게 더 바람직한 전략이라고 생각됩니다. 네, 시장에 대한 전반적인 전망과 이슈들을 좀 점검을 해봤고요. 구체적인 포트 전략 짜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황성호 전문가부터 해보죠. 업종대 유망주로 포트폴리오를 꾸민다면 어떻게 저희가 좀 살펴볼 수 있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은 일단 수익률 면에서는 중소형주가 더 유리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내년에 신사업에 대한 기대감이 나오고 있는 차세대 디스플레이 관련 종목, 플렉시블 디스플레이 관련 종목에서 삼성전자와 지금 같이 연구 개발하고 있는 하이셀, 그리고 아이컴포넌트 등이 내년에 좀 강세를 보일 것이다. 왜냐하면 지금 오늘 나온 뉴스를 보게 되면은 삼성전자에서 이제 플렉시블 TV도 개발을 하는 상태이고, 구글에서 엑스폰이라고 해서 또 이제 플렉서블 디스플레이를 적용하려는 그런 움직임이 또 나오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그동안 소외되었던 원전 관련 테마 종목들인데요. 한전기술과 보성파워텍, 그리고 한전 KPS 이런 종목군들이 좀 각광을 받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왜냐하면 지금 박근혜 당선자가 이제 대선에서 이제 대통령으로 이제 당선이 되면서 그동안 원전 종목들 같은 경우는 재생에너지가 좀 부각이 됐었는데,
지금 그 일본의 그 자민당 아베 쪽도 지금 원전 재건설을 검토하고 있다고 하니까 네. 아마 원전 관련 종목들은 한번 좀 움직여주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플렉시블 디스플레이 관련주 그리고 원전 관련주로 주목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방금 마켓공감 투표 결과가 도착을 했는데요. 투표 결과부터 확인해보고 계속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죠. 1월 포트폴리오 전략 SK프렌즈클럽 윤종빈 센터장 중소형주 중심의 전략을 세워야 하고 그중에서도 IT 부품 중국 소비 관련주에 관심을 갖자였는데요. 공감 가는 시청자분들 59%가 지지를 보내주셨습니다. 황성호 와우넷 전문가 중소형주가 유리하고 정책 관련주 일단 대선이 끝났기 때문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시청자 여러분께서는 41%의 지지를 보여주셨습니다. 자, 윤종빈 센터장의 포트 전략도 간단하게 한번 들어보도록 하죠. 네, IT 부품 그리고 중국 내수 관련주라고 이렇게 언급을 했는데요. 일단 IT 부품 같은 경우에는 뭐 황성우 전문가님 언급하신 그 플렉서블과 관련된 그런 종목들 상당히 저도 좋게 바라보고 있고요. 그 이외에도 이 카메라 쪽 관련해서요.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이제 카메라 쪽인데 이 고화소 전쟁이 상당히 심화가 되고 있습니다. 때문에 그 관련된 종목들의 움직임도 상당히 좋을 것이다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때문에 IM이라든지 아니면 옵트론텍 이쪽을 유망하게 이렇게 바라보고 있고요. 중국 내수 관련해서는 오스템 임플란트 같은 경우에 2개월 동안의 그 조정 흐름이 이제 얼추 일단락되고 있는 그런 구간이지 않겠느냐 싶습니다. 그래서 이쪽 진영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한 그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마켓공감 SK프렌즈클럽 윤종빈 센터장 그리고 와우넷 황성호 전문가와 함께 자세한 토론 이어갔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